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오늘 문학소년단 시즌 6 27번째 책 양귀자의 모순이고요. 오늘 저희 모순 함께 읽은 게스트분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자몽이요? 네. 왜 자몽이시죠? 어떤 이유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과일이어서 자몽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자몽님이 저한테 이 양귀자의 모순을 선물해 주시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니까 이 책으로 나올 거면 나오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양귀자의 모순을 또 읽게 됐습니다.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논문을 써오셨더라고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네. 것 같고요. 먼저 빠르게 책과 작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귀자 작가님 1955년생 전주 출신입니다. 1978년에 등단하셨고요. 전주 토박이 느낌이네요. 전주 통이죠. 네. 전주 여중, 전주의 여중 여고가 맞네요. 전주 여중, 전주 여고 시절서부터 전국의 여러 백일장이나 문예 현상 공모에서 소설적 재능을 널리 인정받았고, 어떤 기사인가요? 그렇죠. 이거 위키백과죠. 위키백과. 소설적 재능을 널리 인정받았고 문예장학생으로 원광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대표작 사실 이거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원미동 사람들 이거랑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렇게 있고 실제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살았었다고 하네요. 이 네. 얘기 왠지 저희가 원미동 사람들 했을 했었을 거예요. 때 얘기하진 않았나 싶긴 네. 한데 소설 이런 설명도 적혀 있습니다. 소설 원미동 사람들 이게 대박을 치니까 인쇄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서울로 이사 갔다고. 간 곳도 현실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네. 간 것도 종로구 평창동. 많이 성공하셨어요. 이 때문에 원미동 주민들은 양귀자 작가를 꽤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 출처가 어디인가요? 이거 그 나무위키랑 나무위키. 그 원미동 사람들이 그 어디 기사인가 어디 소개글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원미동 사람들이 우리 동네 다 이렇게 못 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처럼 맞아요. 묘사해놓고 쌀 가지고 싸우고 실제 존재하는 동네 이름을 사용해 굉장히 속물적으로 묘사한 데다가 작가가 자기네 동네를 팔아서 인세를 벌고 서울에 부천으로 이사를 가서 그렇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 부천시 사람들이 그러겠죠. 네. 아니 원미동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원미동 사람들도 그럴 수 있고 양귀자도 네. 그럴 수 있고. 그렇죠. 한때 출판기에 퍼져있던 양귀자 3년 주기설이 있다고 합니다. 희망,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리고 천년의 사랑, 모순 이것들을 이 작품들을 3년 간격으로 퍼내며 베스트 작가로 지금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책 모순 1998년 작품입니다. 출판기에서 좀 각을 봤대요. 3년 간격으로 이 장편 소설 펴내가지고 매번 10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거뜬히 넘기던 양귀자니까 금융위기 시절에도 이거 가능할까? 이때 IMF가 크게 그러니까요. 왔잖아요. 97년 후반이니까. 그래서 지켜보았더니 역시 모순이 오히려 작가 예전 소설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하는 걸 보고 놀랐다는 후문이 전해지는 바로 그 작품입니다. 책은 장편 소설이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25살 안진진 시점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 주인공 안진진이에요. 이름부터 여자친구고요. 이름부터 모순입니다. 그 얘기를 자기가 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아버지께서 참진 두 자를 가져다가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지어놨는데 하필 성이 안씨라서 앞에 부정어 안이 붙었다. 이러면서 뭐 나는 평생 진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모순적인 이름을 갖고 네. 살게 되는 거죠. 가족관계가 중요한데 가족관계 설명해드리자면 어머니와 남동생 안진모 요새 너무 이름이 이러면서 흠칫흠칫 놀랐어요. 네. 남동생 안진모 이렇게 셋이 살고 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도 있는 것 같고 주사가 너무 심한 데다가 그렇죠. 폭력 이제 가정 폭력이 있기도 하고 뭐 노름벽이 있다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아무튼 집에 같이 살지 않고 그냥 한국 어딘가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역할로 나오고 남동생 안진모는 건달놀이 보스놀이에 푹 빠진 남동생입니다. 어느 날 25살 안진진이 갑자기 결심하면서 내 결심을 얘기해주면서 소설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내 인생을 다 걸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주변 얘기, 가족들 얘기를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내 삶을 변명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삶을 들춰내야 한다는 일은 어리석은 변명처럼 들린다라고 써놨는데 소설은 크게 정말 어머니와 이모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그만큼 이제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안진모의 이제 결혼 상대 남자 선택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큰 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이모가 있는데 이 둘이 중요해요. 어머니와 이모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10분 태어난 바람에 언니가 됐고 그 덕에 먼저 들어온 선자리도 10분 태어난 언니가 먼저 나가게 되라 하면서 모든 것이 같았던 이 일란성 쌍둥이 언니와 동생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결혼 그렇게 선자리에서 만난 사람과 둘 다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모는 잘 나가는 건축가랑 결혼을 한 거고 그리고 어머니는 술만 먹으면 미쳐버리는 아빠를 만나서 고생뿐인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주인공 안진진의 아빠는 수년 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다가 막판에 돌아오지만 이제 중풍과 치매에 걸린 상황이라서 이제 가족들이 또 뒷바라지를 하느라 또 고생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안진진의 남자 선택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나영규와 김장우 둘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이냐 이런 상황으로 아예 그냥 세팅이 설명이 됩니다. 어디선가 이렇게 만났던 나영규와 김장우 각각 너무 다른 사람들인데 일단 나영규는 우리 요새 MBTI 얘기 많이 하니까 네. 이때만 해도 혈액형이었죠. 이때는. 양 기자가 이걸 생각하고 썼을 것 같진 않지만 양 기자가 요새 사람이라면 아마 J라는 알파벳이 이 소설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해야 직성이 풀리는 데이트 때 1분 단위로 1분 단위로 몇 분 한 뭐 거기 주차장이 뭐 좁으니까 한 5분은 걸릴 겁니다. 주차를 하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이 시각에는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1분 단위로 계획을 짜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치명적인 결함이 없지만 뭔가 끌리는 것도 없는 나영규 거기에 비해 모든 것이 즉흥 무계획인 김장우이지만 뭔가 내 마음을 더 끄는 김장우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김장우랑 여행을 가요. 거기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내가 김장우랑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지만 그와 함께 어떤 이유에선지 패닉이 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소설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달으면서 안진진의 이모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쌍둥이 언니였던 우리 주인공 진진의 엄마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고통받는 삶과는 달리 진짜 평탄하고 무료한 삶. 네, 무료한 삶.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낭만적이나 주위 사람들이 내 낭만에 딱히 부합해주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이제 남편인 이모부가 아무튼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는데도 도대체 왜 이모는 자살을 선택한 걸까? 안진진이 생각을 해보면 뭐 무료했고 안정을 얻었지만 낭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이모의 자살을 목격한 안진진은 과연 어떤 사랑을 택했을지. 그렇죠. 나영규와 김장우 중에 누구를 선택했을지. 응답하라 시리즈가 이거 보고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남편은 누구냐? 그렇죠. 어남택 나올 때 그때였네요. 그런 얘기들 오늘 다뤄보면 좋을 책입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자, 이 책을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얘기해보는 이 책 읽어 마라 시간인데 당연히 읽어는 오늘 이 책을 읽자고 하신 선물해 주시기까지 하고 추천해 주신 자몽님이 맡아주실 거고 말아야 하는 이유는 수진입니다. 먼저 읽어야 할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읽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좋은 구절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작가님이 글을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통 책을 읽을 때 뭐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뭐 포스트잇을 붙인다거나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나 공감되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밑줄을 막 계속 치면서 읽을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문장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천천히 쭉 읽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55년생 작가 양기자 씨의 소설입니다. 몇 살이신 거죠? 기자 67세. 씨. 네. 철없는 남동생이 따라하는 영화 속 인물이 최민수나 말론 브론도입니다. 유행가로 등장하는 노래가 레코드 가게에서 사게 된 조용필의 바람이 노래. 일만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자꾸만 등장인물의 대사에 서울 사투리가 음성 지원되는 어떤 화석 같은 소설이랄까요? 뒤끝은 올라가는. 네, 그렇죠. 거죠. 네. 김풍 씨 이거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인생의 부피를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는데요. 안진진이 이제 결혼을 결심하는 게 내 인생의 부피를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을 결심하는데 그 안진진을 보면서 우리는 각자의 나이를 대입을 하고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부피를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때가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25의 요즘이랑 98년도에 그렇죠. 25이 한 10년 정도 빠른 느낌인 네, 거죠. 결이 완전 다른. 30즈음에가 사실 요새는 이제 40즈음이고. 마흔쯤에니까. 그 자몽 씨가 설명해주신 부분 저도 진짜 너무 잘 읽었는데 여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더 이상 이을 말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내 인생의 볼륨이 이토록이나 빈약하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어쩔 수 없이 절망한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요즘 들어 가장 많이 우울해하는 것은 내 인생에 양감이 없다는 것이다. 내 인생의 부피는 너무 얇다. 이런 고민을 이제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초반 100여 페이지, 정확히는 93페이지까지가 재미가 없습니다. 양장본 기준인 거죠? 양장본 예, 기준. 양장본. 양장본 뭐- 기준. 네. 93페이지 이후로 뭐 챕터가 다 시작돼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딱 93페이지예요? 한 96페이지쯤에 챕터가 바뀌거든요. 네. 한 4장, 네, 4장이 나오는데 네. 4장이 나오기 3페이지 전부터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100여 페이지 요즘 나오는 소설들처럼 이렇게 인트로가 자극적이거나 막 처음부터 흡입력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누구 죽이고 시작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안 죽어요. 누가 갑자기 죽었다 하고 느닷없이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잔잔하게 시작해서 그때 당시로는 약간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외침을 하며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 좀 임팩트 있는 하루 아니 임팩트 있는 시작 아닌가? 아니 이 정도는 약하다. 요즘 기준으로 그러면 너무 넷플릭스 빠꾸 먹는다. 아, 그렇죠. 너무 순한 맛. 너무 순한 맛이셔서 제가 이거를 사놓고 몇 년이나 읽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중고 서점에 한번 팔았다고. 예, 모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제가 팔았어요. 다시 재구매를 하신 건가요? 예, 그래가지고 또 새 책으로 또 샀거든요. 왠지 중고로 사면 내게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뭔가 싫은 마음에 다시 샀는데 출판계의 빛과 희망이네요. 예. 저 같은 고객만 있으면 얼마나 출판사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그래서 약간 꼭 다 읽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나 외적인 동기부여가 없다면 100페이지 이전에 포기하시는 독자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읽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곱씹을수록 다양한 감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20대 초반에 한번 읽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진진이 누구와 결혼을 하는구나. 왜 그랬을까? 그거 위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한 10년이 지난 저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다른 포인트에서 좀 다양한 감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나는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할까? 50대 나는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할까? 분명 다른 생각을 하겠지?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뭔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되게 다양한 감상이 가능할 것 같고 인생을 약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몇 회독이셨나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근데 두 번째를 되게 꼼꼼히 읽고 한 번 더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쭉 천천히 읽은 건 아니고 이 부분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해보자 해서 약간 2.5호? 네, 2.5도. 2.5. 읽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쓴 작가답게 약간 뭐랄까요. 나쁘게 말하면 딱딱하고 좋게 말하면 우아한 단어들을 사용한 소설입니다. 교양인이 쓴 범인들의 이야기 같은 그런 앞에 서울 느낌입니다. 사투리랑 좀 일맥상통하네. 네. 현대 교양인이 쓰는 네. 서울말이라는 건가요? 그 약간 표준어의 사전적 정의. 단어가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렇죠. 어려운 단어들도 네. 많이 나오고요. 이야기 자체는
생활 속의 그런 고민들이나 뭐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뭐 골칫덩이 동생, 참 재수없는 사촌 동생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과 대비되는 좀 어려운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의외의 단어 선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제가 요즘 소설들과 비교해서 읽기로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얘기 듣다 생각나는데 주리 등장인물 중에 주리가 특히 그 서울 말씨의 표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 말이 깍쟁이. 틀리니? 딱 그 깍쟁이의 느낌이 서울 있는 깍쟁이의. 거죠. 예. 로맨스 정은 이 책 어떻게 읽었습니까?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선물해준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서 아니고요?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책 자체가 너무 좋았고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사랑의 이해를 읽고 시즌 6 중에 가장 재밌었다. 꿀벌과 천둥을 수정해야 될 정도로 재밌었다라고 했는데 그 말도 다 취소해야 되는. 이게 최고다. 네, 이게 최고다. 이게 게임 계속 센 캐릭터 나오는 그쵸. 느낌이네요. 자꾸 레벨업이 되는 아주 만족스러운 독서였고 역시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말하지만 이제 책이 몇 권 안 남았어요. 시즌 그러면 6에서. 이게 시즌 6 최고의 책입니까? 그럴 것 같다. 아직 지금 몇 권 남긴 했지만. 27번째. 그렇죠. 이제 저희가 남은 게 3권. 3권 남았네. 네. 근데 뭐 나머지 2권은 이제 하나는 이제 저희가 웹소설을 다룰 거고 한 권은 이제 조만간 또 녹음을 할 건데 그 책들이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모순이 가장 좋았다는 점이고 굉장히 뿌듯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문학소년단 지금 시즌 6까지 하고 있고 이 문학소년 하기 전에도 그 소설을 그래도 즐겨 읽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저는 하수였다는 점.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98년도에 나온지 다 읽고 나서 원고를 쓸 때 알았어요. 최근 소설인 줄 네, 아셨어요? 저는 최근 소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점에 많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98년부터 살아 숨쉬던 명작인데 내가 지금 이제야 봤다니 이거는 직무유기다. 거의 사태 나왔고. 그래서 힘드세요? 그만 이걸 핑계로 그만두고 싶어서.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저는 이게 98년도 작품이라고?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까 수진 씨가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 게 그럼 조용필의 노래나 뭐 삐삐, 전화 메시지 이런 게 저는 그 당시를 겪었던 작가니까 요즘에 생각했을 때 그 시대물을 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만큼 너무나도 트렌디했고 요즘에도 다 먹히는 글쓰기를 이때부터 하셨다니 그게 너무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역시 그 노병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요즘 이 모순적인 마음으로 좀 가득 차 있습니다. 뭔가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에게 어떤 그 돌을 던지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인해 제가 뭐 돌을 맞긴 했지만 제 삶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안진진처럼. 네, 뭔가 뭐 어떤 과감한 선택을 하거나 뭐 현실적인 선택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저는 끊임없이 모순적으로 살아가긴 하겠지만 조금 더 아주 조금은 진중해질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아쉬운 점을 굳이 꼽자면은 이제 후반부에 그 이모의 극단적인 선택 꼭 이렇게까지 죽었어야만 했나? 이모를 죽인 거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걸 이따가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 그런 아쉬움이었습니다. 이어서 챈들러입니다. 저도 2회독이었네요. 예전에 한번 읽으셨다고 했죠. 2020년 10월에 읽었었더라고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진짜 이러면 내가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분명 기억나는 건 그때 모순을 읽고 진짜 너무 좋았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때 하필 문학소년단 쉴 때여가지고 주변에 친구도 없고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선배랑 막 밥 먹고 걸으면서 어떻게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막 던져보면 사실 이 선배는 이 책을 안 읽었으니까 딱히 할 말도 없고 그 생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이 책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거면 난 진짜 책을 왜 읽는 건가? 하지만 읽다 보니까 기억이 났고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그때 그렇게 내 할 말이 많았는데 그거 다 뭐였지? 나 어디다 안 적어놨나? 안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읽었을 땐 그냥 역시나 좋다였지만 그때만큼 막
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 막 이거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봐야겠어. 이런 생각은 또 안 들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1회독 때가 더 좋았고 왜 그런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이 책을 읽는 첫 번째 경험은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역시 소중했다. 그 양기자 작가도 그 뒤에 써놨더라고요. 이 책을 접하는 사람이 처음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런가 봐요. 네, 정말로. 네, 여러분 이 책 처음 읽을 때 아껴서 네. 귀하게 읽으십시오. 꼼꼼하게 처음 꼼꼼하게. 읽을 때. 그러니까 작가가 그러고 보면 뒤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자기 네. 이걸 정말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다 독자들이. 그 말이 조금 무색하게 저는 이번에 2회독이라 그런지 아주 진짜 쭉쭉 읽어왔어요. 쭉쭉 읽었어요. 막 나 속독 되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챕터 구분을 해놓으니까 이게 더 읽기도 수월하고 아무튼 쭉쭉 읽어 내려갔는데 인생 공부한다 셈 치고 읽어도 좋을 텐데 근데 또 글도 재밌어. 필력 때문에. 후루룩 읽기까지 하다니 삶에 대한 통찰이 아주 수두룩 빽빽이라 이게 바로 아까 어떤 분께서 얘기한 노정은 죽지 않는다 이런 건가? 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인가? 포스트잇 낭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 다 이제 다 옮겨놨고 그래서 뗀 상태인데 포스트잇 낭비가 굉장히 심했고 궁금해지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유쾌하고 익살스럽게 글을 쓰는 작가인지 아니면은 제가 원미동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이게 좀 헷갈려요. 그때 좀 우중충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안진진이라는 캐릭터를 좀 연출해내기 위해서 왜냐면 화자가 안진진이니까 1인칭 서술자 시점이니까 아니 그래서 안진진이라는 캐릭터를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쓴 건지 후자면은 정말 대단도 하다라는 생각이었고 사실 또 굳이 또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인위적인 세팅이라고 느껴질 법 하잖아요. 어머니가 일란성 쌍둥이 그리고 어머니의 자매인 이모와 어머니는 정말 짠 것처럼 정반대의 길을 걷는 어떻게 이러겠어요. 그렇죠. 10분 차이로 사실 선이라는 모르지만 소개팅도 그렇고 선이라는 게 대체로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10분 차이로 들어온 소개팅에 이렇게 결이 다른 아버지가 술만 아니었어도 결이 뭐 비슷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모의 딸이나 아들들 그리고 그러니까 딸과 아들도 정반대의 길을 걷고 안진진 정말 가출 많이 했다 그러고 안진모 살인미수로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진짜 안진진 엄마 불쌍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간에 어떻게 보면 되게 인위적인 세팅이라고 느껴질 법도 한데 그냥 뭔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그저 인생의 삼라만상 여기 다 들어있구나. 이 책 여러 번만 읽어도 인생 공부 굉장히 많이 되겠다.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할까? 이게 바로 작가의 능력이구나. 아니면은 능력보다는 내공이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소설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정말 좀 모범적이었던 소설인 것 같아요. 그 약간 플롯이란 무엇인가 네. 뭐 이런 작품이 나올 때 이 책 한 권으로도 분석을 하면은 꽤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뒤로 갈수록 양기자라는 작가의 내공을 느낄 수 있었던 소설 같았어요. 상당히 노련한 작가구나 정말로. 93페이지 이후부터 예, 그렇죠. 노련미가 보였던. 이분도 약간 집필 시기가 길지 않았나 싶어요. 3년 주기설이니까. 예. 3년 동안 그렇죠? 썼을 거 아니에요. 한 2년여를 94페이지 미만에서 머무르시다가 언젠가 삘 받은 거예요. 예, 그 한 몇 년의 간극을 두고 완성을 하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뒤로 갑자기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재밌어지는 마치 누진세 같은 재미를 가진 소설이라고 느꼈고 후반전을 위해 체력을 비축한 서태웅. 네, 그렇죠. 옛날 작품이라서 사람들 말투가 좀 요즘 쓰이는 소설과 다르기도 하고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유행가이던 시절의 연애 이야기가 저는 너무 풋풋하고 초반엔 좀 웃기기도 하고 어떤 건 유치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마냥 낭만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가짜로 썼다. 네. 그래서 제가 말아를 하기는 했지만 억지로 썼다. 굳이 이제 진행상 쓰기는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말아를 생각해 보면은 좋더라고요. 다른 소설이랑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억지로라도 맞아요. 쓰게 되면 그래서 굳이 뽑았던 단점이라면 그런 것들이었고 그거 말고는 거의 다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OTT를 통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과 사랑의 이해가 스트리밍으로 언제든 이용 가능한 시대에 약간 마치 김수현 작가의 부모님 정상서를 다운받아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소설이었습니다. P2P 사이트에서. 예, 그렇죠. 분명히 존재 가치가 있으나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이건 좀 많이 보긴 하네요. 아무튼 720피로. 예, 그렇죠. 720피로 480p 이런 거. 예. 그래서 저는 또 안진진이라는 인물 자체가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 좀 특이하다 싶었던 게 안진진이 주리와 부딪히는 대화에서 등장하는 인생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게 뭐 그게 나빠? 그러니까 나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어떤 인물도 이 안진진이라는 인물은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세상의 모든 것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태도가 저는 되게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몇 번 술주정을 부리거나 조금 우는 장면도 나오기는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침착합니다. 네. 안진진의 관점으로 소설이 전개되기 때문에 안진진이 이 소설에 어떤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상세한 관찰이나 묘사가 이제 안진진의 목소리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과 좀 대비되게 안진진은 항상 침착함을 유지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침착거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그 마무리로 이모가 자살을 한 거에 대해서 꼭 이랬어야 했나는 생각이 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없었으면 이 소설이 정말 밋밋한 소설이 됐었을 것 같아요. 심심하게. 진짜 누가 죽어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누가 하나 죽어줘야 되죠. 그걸로써 이 모순이라는 소설이 완성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제목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가장 모순적인 장면이라고 느낀 건가요? 네. 그게 가장 저는 크게 다가왔거든요. 무료에서 자살을 하는. 예.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그때부터 죽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죽었다고? 더 집중. 죽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읽었을 정도로 그게 이 내용의 정말 큰 반전이었고 백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넷플릭스 좀 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의 감상은 이랬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자몽님이 어떻게 읽었는지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천천히 한번 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챈들러 씨랑 좀 비슷한 것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요. 일단 챈들러 씨는 첫 번째 읽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 때는 그냥 좋다 약간 이 정도였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소설을 정말 잘 안 읽을 때였거든요. 소설은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였는데. 평소에 그럼 비문학을 더 자주 읽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비문학을 원래 좀 더 많이 읽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소설도 되게 재밌고 읽을만 하네라고 느꼈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겼는데 이번에 읽으니까 여기는 이런 뜻이 있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 인생은 모순이라는 그 진리를 되게 진하게 담고 있는 느낌이었고 이야기 안에 모순들이 너무 잘 짜여져 있었어요. 그 모순들을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원래 책을 읽고 너무 좋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아니면은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내가 뭘 말해야겠다 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후자요.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신 자몽님. 제가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좀 떠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해도 어차피 여기서는 다 못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더 빡세게 하고 좀 적어 놓으면은 더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는데요. 일단 등장인물들이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그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인물들을 서술하는 방식에서 모순이 넘쳐요, 되게. 근데 이걸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책인 것 같았다고 느꼈어요. 첫 챕터에서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생애를 걸고 탐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무엇이다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제 주말 데이트를 누구랑 할 것인가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냥 안진진이? 안진진이 누구랑 데이트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냥 먼저 전화 오는 사람이랑 데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운명에 그냥 맡겨버려요. 그래서 이 장면 딱 보면서 바로 모순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안진진은 김장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사정, 엄마나 동생에 대한 얘기를 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김장우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고 영원히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조금씩 사라질 사랑이라면 애초에 내 모든 걸 보여주는 나영규를 선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의 불완전함 이런 게 다른 사랑을 선택하게 하는 것, 이것도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부피를 늘리기 위해서 결혼을 결심을 하는데 인생의 부피를 늘려주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그토록 피하려 애쓰던 불행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불행인 나영규와 결혼을 하는 건가요? 사랑보다는 약간 예정된 이모부와 불행? 닮은 나영규를 선택하면서 그것도 모순이죠. 그런 선택이. 네. 그리고 이모의 죽음을 보고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스스로 뛰어드는 모습도 정말 모순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가정폭력을 되게 일삼고 집에 좀 안 들어왔던 남편이 중풍을 맞고 치매가 이제 걸려가지고 거짓골로 돌아오는데 그리고 아들은 교도소에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환장할 상황인데 엄마가 활기차다고 안진지는 생각을 하고 엄마도 되게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런 것도 좀 모순이인 것 같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생각했던 포인트는 이모가 되게 나름 다정한 부자와 결혼해서 큰일 없이 여유롭게 살고 그 아들, 딸도 되게 공부를 잘해서 유학 가고 누구나 되게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 외로움을 타고 엄마를 되게 부러워해요. 오히려. 네, 맞아요. 엄마를 굉장히 고생 다 하는. 부러워하고 외로워하고 해서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모. 그런 것도 되게 모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진진이 엄마와 아빠를 대하는 태도나 설명 이런 데서도 되게 모순이 있는데요. 가족을 위해 엄마가 삶을 되게 많이 희생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엄마에 대해서는 좀 차가운 어조로 엄마를 좀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자신의 희생을 과장함으로써 행복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빠에 대해서는 사실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은 아빠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아빠에 대해서는 엄마를 서술했던 것과 달리 되게 따뜻하게 묘사를 해요. 안쓰러움이 있고 애틋함이 있고. 맞아요. 주리한테 아버지는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 난 아버지를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 서술 방식이나 이런 데서도 되게 모순이 많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술 먹는 자신이랑 술 먹고 김장우 때렸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기억이 이미 필름 끊겼는데 나 기억 안 나는 사이에 애인이랑 술 먹다가 애인을 때렸네. 야, 나 완전 아빠의 자식이구나 하고 사실 그때는 좀 절망하잖아요. 내 안에 그 악마의 피가 있네. 그러면서도 그것도 이제 모순. 아버지를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저렇게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등장인물들이 다 너무 입체적이고 좋았는데요. 보통 책을 읽을 때 주인공에 몰입해서 그 읽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모든 인물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입체적이어서 그 인물들 관점에서 행동이나 사건을 생각하고 분석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가령 진모는 너무 철없고 전 되게 병맛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비둘기는 왜 진모를 좋아했을까? 그런 걸 막 생각하게 하고. 비둘기가 그 비둘기가 아니라 그쵸. 사람? 네네, 사람 비둘기인데. 천비 맞은 비둘기. 비둘기 재벌집 딸이라고. 그쵸, 재벌집 뭐 3세 뭐 이런. 비둘기는 왜 진모를 좋아했을까? 그리고 이모부 입장에서 이모의 죽음은 얼마나 허무하고 좀 배신감이 느꼈을까? 그리고 나영규는 진진이가 그렇게 프로포즈에 대한 답을 피하잖아요. 네. 그리고 3개월 생각해보겠다. 3개월 동안 그걸 생각해본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제이한테 말이나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여기 제이 있나요? 저요. 저도 둘 다 제이. 네. 네. 이거 진짜 괜찮았을까? 3개월 정말 피 말렸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모가 죽은 후에 자신의 말을 번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헤어지자고 말하지만 나영규가 안 받아들이고 전화를 끊어서 정말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이모가 죽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나영규 입장에서 이거 괜찮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되게 여러 인물들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고 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몽님이 이 소설을 이렇게 즐긴 이유는 네. 이 모순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이렇게나 잘 부려놓은 이 소설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인 것까지인지 아니면 평소에 로맨스정처럼 네. 평소에도 어떤 모순, 인생은 진짜 모순이지, 나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모순적일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순적일까, 이런 모순에 대해서 천착했기 때문에 모순에 대해서 다룬 이 책이 더 좋았던 건지. 둘 다가 있는데요. 둘 다 평소에도 모순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편인가요? 제가 요즘 저도 진짜 엄청 모순적인 사람이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한번 오픈 마이크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픈 마이크가 뭐예요? 약간 그 공개 발언 그 약간 그 있잖아요. 어디 무대 같은 거 설치해 놓고 할 말 있는 사람 나오세요. 네, 그 뭐 주제에 대해서 그렇죠, 아무나 나와서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난 진짜 모순적인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느끼고 엄청 떠는데 막상 또 오픈 마이크 나간 말을 하고. 맞아. 날 안 찝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주제가 있고 대충 생각한 주제는 있고 그래서 나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거기서 얘기했던 주제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주제도 되게 모순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모순이라는 키워드가 제 머릿속에 엄청 사로잡혀 있었는데 마침 또 이 책을 읽고 싶었고 근데 여기 나오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저도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제 평소 성격이랑 정말 모순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저 음식점에서 주문도 잘 못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튼 저도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이 참 와닿았던 소설이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여기 적어주신 것 중에 나의 가장 모순적인 행동 이미 두 분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나 모순을 잘 즐긴 것 같고 혹시 수진 씨는 평소에 내가 나지만 참 이게 답도 없다 뭐 이렇게 모순적일까 했던 부분이 있나요? 저는 그럴 때 있어요. 어딘가 누구랑 같이 식당을 가서 만약에 냉면집을 갔어요. 너는 비냉 좋아해 물냉 좋아해? 그럼 나는 비냉 좋아해. 근데 물냉 시켜? 네, 이모님 오시잖아요. 저 물냉 하나요. 그런 거 있죠. 네,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는 정말 사소한 곳에서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딱 꼬집어서 생각나는 게 없네요. 챈들러 씨는 그런 모순 포인트가 있나요? 나의 모순 포인트? 저도 안진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쉽게 살고 싶은데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란 말을 도대체 누가 했는지 미친 말이죠. 쉽게만 살아가야 되는데 또 쉬울 때 보면 재미없어요. 맞아요. 이모처럼 무료해요. 이러다가 진짜 내 인생의 부피 너무 얇다. 뭐 어떡할까 이러면 뭐 나중에 길러낼 우물에 물도 없겠다. 어떡하지? 하지만 또 동시에 그렇다고 뭘 도전해볼 용기는 없고 왜냐면 난 트랙맨이니까 안정적이고 루틴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루틴을 깨는 게 너무 좋고 즉흥적으로 뭐 한다든가. 나는 너무 트랙맨인데 루틴을 또 허용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깨줘야 돼요. 그런 것들. 그럴 때 오히려 진짜 신난다 막 이런 거 느끼고 그런 것도 그렇고. 네. 저도 뭐 그런 어떤 일탈 같은 행위들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누가 대신 좀 나한테 이런 걸 하자고 좀 해줬으면 뭐 이런 걸 기다리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저 진짜 그거 느꼈어요. 진짜 이것도 모순일 수 있는데 회사에서 이번에 이제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네. 부서 배치가 있어요. 부서 배치? 아무튼 이제 뭐 이동이 있는데 각자 이제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난 어떻게 뭐 해보고 싶고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걸 듣는데 그냥 제 또래의 제 연차의 친구와 그냥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뭘 원하는지 뭐가 화나고 이번 인사 이동에 있어서 그냥 그런 얘기를 듣는데 들으면서 저는 사실 그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시키는 거 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근데 그 사람을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내가 팀장이 돼서 관리자의 마인드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거긴 누가 가? 야 누군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이러면서 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도대체 왜 가난한 사람들이 2번을 찍는가? 2번 맞나요? 2번 맞죠. 네. 그게 저번에 우리가 읽었던 아니에르노의 부끄러움.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논문도 음.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논문도 있다고 제가 그때 제본을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그런 것도 요새 좀 느꼈었고요. 뭔가 나는 분명 관리자가 아닌데 왜 관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이거 되게 모순적인 거나 아니면 제가 너무 자발적인 노예겠죠? 네. 되게 좋은 예였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래요? 느낄 수 있는. 맞아요. 네. 로미스 형도 누군가가 이번에 사회부 가라, 좀 사회부인데 이제 뭐 다른 데 가라 하면은 더 빡센 데 가라 그러면은 그렇죠. 누가 가냐 거기 너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갈 거면 내가 가야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회사 얘기 또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요즘에 또 유튜브 또 그거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썸네일까지 이제 제 얼굴이 나오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묘하게 흥분돼요?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조회수 잘 나왔으면 좋겠는 그런 내 얼굴 더 팔렸으면 좋겠고 유명해지고 싶진 않지만 이미 유명한 기자입니다. 뭐 전 국민이 네이마루를 외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 찐따 같은 목소리. 이미 유명한 근데 기자예요. 그때는 그런 찐따 같다 이런 평을 듣긴 했지만 결국에는 또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은근히 막 좋은 이런 것들 희열이 이거 약간 있고. 네, 상당히 모순적인 사람인 거죠. 저도 제 인생에 진짜 모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저는 읽으면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해야 되는 얘기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그렇죠. 이거 김장우 대 나영규. 일단은 아까도 친절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김장우는 정말 무계획, 낭만파. 나영규는 정말 계획적이고 진짜 뭐, 분초가 다 짜여져 있고 그렇죠. 안진진이 뭐 나영규가 청혼을 한 것도 그의 인생 계획표. 계획 중에 하나 계획표 위에 내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안진진이라면 예. 김장우요. 김장우요. 전 제이가 싫어요. 근데 약간 여기서 정말 좋은 밸런스인 게 둘 다 약간 광기예요. 그렇죠. 네, 광기의 계획맨과 광기의 광기의 무계획맨. 약간 어느 정도냐면 김장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린 왕자 같아요. 몽상가라고 하죠. 예,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직업도 진짜 낭만적이죠. 꽃을 찍으러 다니는 야생화 사진작가. 사진작가. 야생화를 찍으러 다니는 사진작가예요. 나영규의 직업은 뭐였죠? 나영규 직업이 안 직업은 나오네. 안 나오는 거 아, 같아요. 회사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원. 그냥 어떤 뭔가 회사원. 잘 나가는 회사원. 네. 어떤 대화를 주로 하냐면 이건 실 풀꽃이야. 실처럼 가늘고 눈처럼 흰 꽃이 하늘을 향해 총총 피어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지. 이런 몸을 하고 바이틈에서 잘한다면 믿겠니? 약간 그 카키색 야상 입고 다니고 네. 그렇죠. 머리 장발 좀 해가지고 약간 유지태? 수염 있고 그렇죠. 봄날은 간다 유지태 유지태. 같은 스타일. 그리고 웃긴 게 여행 가놓고 해안구 해안도로만 6번을 왕복합니다. 그래도 군소리 안 하고 뭐 할 거 없었거든요. 그냥 계속 도는 거죠. 그래도 괜찮은 사람 이 김장우. 나영규라면 만약에 진진이가 똑같은 요구를 해서 6번을 돌자고 했으면 선원사 왜요? 가야 돼. 그렇죠. 네. 어디 거기- 예약한 데 가야 되니까. 진진 씨 왜 같은 도로를 6번을 돌아요?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진 씨는 누군가요? 저는 저에게 그날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는 나영규. 아 그런 건 없죠. 없어요? 인생이 그런 게 아닌 걸요. 그래요? 그렇다면 김장우랑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은 김장우랑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영규랑 네, 하는데 가정을 이루는 데는 일정의 루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나영규다. 최종 선택. 결혼을 한다면 나영규랑 할 것 같아요. 연애는 김장우와. 네. 자몽님은 저도 수진 씨랑 똑같아요. 연애를 한다면 김장우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고 뭔가 나랑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그 김장우의 형 그런 문제도 막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다른 걸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난 지금 김장호의 연애를 하고 4년 후에 나영규를 만날 거야. 이런 건 인생이 없잖아요. 굳이 지금 그냥 골라야 돼요. 이 사람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뭐 여러분들이 결혼 생각이 있으시다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야 돼요. 김장호와 만나서 나영규 잠깐 기다려가 안 되고 지금 나영규를 보내버린다면 다시는 나영규 같은 사람과 결혼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이란.
그런데도 그렇다면 김장우? 정말 어렵네요. 김장우랑 콕해서 결혼도 하게 될 수 있어요. 저는 나영규. 그렇다면 나영규 시작을 그냥 선택하겠다. 나영규화한다. 저는 파워 J여서 그런 김장우의 무계획을 잘 참을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네. 계속 이런 딴지는 거는 건 네. 아니지만 네네. 똑같은 너무 슈퍼 J를 만났지만 네. 둘이 계획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둘 다 너무 슈퍼 J라서 네. 내 계획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이런 충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이거 해야 되는. 내 계획표가 또 좋아. 아 그러면 정하면 되죠. 하루는 네 계획, 하루는 내 계획. 저도 나영규를 선택할 것 같은 게 나영규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는 편해요. 해요. 네. 그렇긴 해요. 뭐 알아서 다 해주고 네. 저도 뭐 제이긴 하지만 요즘에 살짝 이렇게 피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인생의 대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여행 계획 같은 것도 그런데 제가 진짜 안 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상당히 모순인데 근데 뭐 짜주고 그냥 식장에만 제 시간에 오면 된다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가서 앉아서 그냥 걸어갔다가 내려오면 되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정도의 계획. 초청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나는 어차피 중요 게스트. 나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영규 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잘 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나영규에게 조금 더 이렇게 낭만을 주입시키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김장우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보다 김장우는 너무나 흐리멍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아무 의견이 없어요. 흐리멍텅한 눈으로 너 먹고 싶은 대로 가자. 그냥 계속 이런 생각만 하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전 나영규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우리는 그렇고 자 안진지는 결국 김장우와 연애할 때도 좀 더 살아 있었고 김정화 연애하면서 여행 갔을 때 이것이 사랑이구나를 느끼기까지 했지만 결국 이모의 앞에서 얘기해드린 대로 어쩌면 이모의 죽음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나영규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몇 점? 몇 점까지는 아니고 이 선택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저는 빵점짜리 선택. 빵점짜리 선택이다. 이거는 모순이라는 작품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실제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실제라면 안진지는 김장우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면 이게 모순이라는 작품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지금 안진진이 나영규를 선택한 것 같은데 그래야지 이 모순이 완성되니까. 근데 안진진의 평소 뭐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김장우를 선택해야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 선택은 빵점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기적인 선택이 네, 자기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자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결혼이라는 건 되게 일생일대 엄청 사업이라고 되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김장우랑 결혼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 너무 보이기 때문에 안 가본 거를 오히려 선택할 수 있었다고. 안 가보면 계속 그게 마음에 남고 내가 저랬을 걸, 뭐 이렇게 해볼 걸이라는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근데도 웃긴 게 사실 나영규랑 연애 데이트할 때 안진진의 멘트 중 하나가 서술 중 하나가 이 사람과 있는 앞으로의 내 시간이 전혀 궁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싫다, 뭐 피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장우와 결혼해도 내 인생이 앞으로 너무 뻔하고 나영규랑 결혼했을 때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안진지는. 근데 뭔가 그냥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의 계획을 좀 세워나가면 난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저는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모순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서술되는 것 중 많은 것 중 하나가 안진지는 내 엄마보다 이모를 더 닮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낭만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이모랑 잘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모처럼 이모의 모든 것들을 수순을 따라가는 느낌으로 나영규를 선택된 게 아닌가. 이모와 같은 선택. 네.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다고 판단 내릴 수 없는 게 이 소설에 의해서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이도저도 선택하기 애매한. 그러면 앞으로 안진지는 이모의 전철을 밟아요?
아니면 나름 또 행복하게 살아요? 안진지는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나영규에게 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런 성격적인 부분도 꽤 에고가 단단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이모의 그런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안진지는 마음을 좀 다잡았을 것 같고 이모와 같은 선택을 했지만 나 이모와 같은 길을 걷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살지 않을까요? 행복하게. 저는 그게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나영규라는 인물에게 팍 마음이 한 번 더 식었던 게 어떤 장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그 사람의 계획보다도 덜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 사람의 계획의 일부일 뿐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결혼을 하게 되면 끝없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아, 나의 의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계획을 이행하는데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좀 힘들 것 같았어요. 근데 답답하고. 결혼하면 네. 나영규의 계획이 아니라 이제 나영규와 안진진의 계획이 되지 않을까요? 같이 사니까. 우리의 계획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나영규가 3개월 기다려주잖아요. 이것도 사실 많이 양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양보를 거예요. 할 줄 아는 제이다. 그렇죠. 이거는 타협이 가능한 나영규다. 아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3개월 동안 계획을 오지게 짰을 거예요. 아, 그쵸. 틀어졌다. 얘가 틀어졌을 때 다시 사람을 만나서 선을 봐서 만나게 되는 경우의 수와 맞아요. 이 사람이 수락을 했을 때 3개월이 밀렸으니까 막 오지게 맞아요. 계획을 짜지 않았을까 나영규라는 인간은. 아마 짰을 것 같아. 네. 이거 이해하셨어요? 김장우랑 안진진이 여행 갔을 때 어디 선운사? 네, 선운사. 네, 선운사로 여행 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안진진이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느끼자마자 갑자기 호흡 곤란 오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막 공허해지고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오히려. 근데 왜 이해 가셨어요? 그게 이제 6바퀴 돈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6바퀴 돌았죠. 네. 저는 이해 안 됐어요. 왜? 왜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까봐. 거기서 오는 어떤 나도 어쩔 수 없는 엄마의 딸인가 이런 게 아니었을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에 대한 통제를 잃었다는 불안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나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싸이는구나.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아까도 읽으면서 이 인물이 안진진이라는 인물이 특이한 점 중 하나가 굉장히 건조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태도가 굉장히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런 냉정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랑이란 감정이 그 안진진한테는 좀 따뜻한 경험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의 상황을 보고 하면서 사랑이 뭔가 되게 긍정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딱 느껴버리니까 막 아빠도 생각나고 그래서 불안감이 생기고 통제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 말미에 이렇게 소설되잖아요. 사랑조차도 넘쳐버리면 차라리 모자란 것보다 못한 일인 것을. 동의하세요? 모순이네요. 안진진의 가치관에서 사랑이란 이런 거죠. 넘쳐버리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동의하는 바인가요? 어느 정도? 과유불급이지 않을까요? 약간 생각도 그렇게 묘사되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용량을 초과한 나머지 맞아요. 그렇게 돼버렸다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모순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어쩌면 너무 깊게 고민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 얘기가 또 한번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모의 죽음은 너무 무료한 삶, 낭만이 실조된 그런 삶 때문이고 이런 선택인데 또 그에 비해 안진진의 엄마는 정말 너무 일이 많아요. 아들 살인미수로 가가지고 피해자들 만나서 금전으로 합의 보러 다니고 계속 일본어로 준비하면서 일본인 상대로 하는 그런 자파죠. 계속 파도예요. 예, 네. 진짜 굴곡이 너무나 넘쳐요. 근데 이모는 그런 엄마를 부러워하고 또 엄마 역시
뭐 이모가 자기의 그런 기회를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서로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은 엄마와 이모 중에 누가 더 이렇게 불행 배틀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누가 좀 더 불행한 것 같은지. 무조건 엄마요. 무조건 엄마가 더 불행하다. 네, 저는 그렇죠. 약간 엄마가 이렇게 명랑한 건 일종의 광기 같아요. 그렇죠. 회피. 억텐. 회피형 억텐. 다 죽여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제가 처음으로 그런 문정을 들은 거는 왜 예의 있는 척이라도 하면 예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처럼 억텐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내 텐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자기 자신을 네. 속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거죠. 누가 본다면 외부에서 그 질문이 다를 것 같아요. 자, 엄마랑 이모 중에 누가 더 불행할 것 같아요?라는 질문이랑 엄마로 살래, 이모로 살래라는 질문의 답이 왠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도 전 이모로 살지 않아요. 이모로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울더라도 람보르기니 차를 잡고 울고 싶다. 그렇죠. 한강이 보이는 압구정 아파트에서 울고 싶다. 그렇죠. 이런 이모의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지만 불행한 건 역시 저도 엄마가 더 불행할 것 같아요. 이모는 사실 자기의 외로움과 그런 것만 잘 통제하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엄마는 아들 외부 교도소 변수가 많죠. 아들 교도소 가고 남편은 막 치매 옛날에는 걸려서, 막 때리고 그쵸. 나중에는 치매 걸려서 돌아오고 외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엄마가 훨씬 불행한 것 같아요. 이 책이 또 대단히 낭만적인 게 사랑에 대해서도 되게 몇 챕터에 걸쳐서 서술을 해주잖아요. 일단 김장우랑 안진진이 선운사 갔다 오고 나서 안진진은 계속 사랑이 뭔지 반추하고 곱씹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사랑에 관한 3가지 메모라는 챕터도 있고 사랑에 관한 좋더라고요. 4번째 메모라는 챕터도 있고 헤어진 다음 날이 가사를 아주 길게 써준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안진진이 진짜 사랑에 대해서 고찰을 하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오고 안진진에게 사랑이란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 함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숨겨야 된다. 나영규에게는 내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김장호에게는 내가 되게 숨기게 되더라. 그러므로 나는 김장호를 더 사랑하는 거다. 뭐 이런 판단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다 보여주고 싶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그런 거 있죠. 당신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아주 뭐 걸출한 명대사처럼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닌 어떤 꾸며진 나, 꾸미고 싶은 나, 그러니까 내가 연출하고 싶은 나를 계속 연출하게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정말 트루 러브인지 사랑이란 과연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뭐 뿡꺽충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방구뿡 트림꺽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지 그래도 뭐 방구랑 트름은 좀 계속 레벨을 할 것인지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있는 그대로의 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는 결국 지칠 수밖에 없고 있는 그대로의 어쨌든 이제 결혼이라는 전제로 봤을 때는 감추면서 연기하면서 사는 거는 너무 집에서까지 그런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서 너 항상 연기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상대에게 결국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결국 내가 어느 부분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것이 이제 내 코어한 부분만 안 건드린다면 이제 타협이 가능한 건데 자 그런 건 안 건드린다고 쳐요. 뭐 갑자기 로맨스정의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로맨스정의 습관이라든가 어떤 루틴 같은 것들 이런 걸 나에게 좀 그러니까 맞춰주기를 바란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맞춰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야 하는 건지. 그거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춰 가주면 좋겠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맞춰갈 또 의향도 있긴 하네요. 이게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자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하면은 제가 어필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이렇게 한다. 네. 너무 어려운데요. 정말 이거 선택하기 어려운.
저도 있는 그대로에다라고 생각을 해요. 꾸미는 거는 진짜 한계가 있어요. 완벽한 연기자가 아닌 이상 언젠가 나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몽님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도 네. 나의 좋은 면이 있고 나의 단점들이 있잖아요. 네. 나의 단점 그러니까 다 참 묘해요. 그러니까 내 단점이라 내가 고치고 싶기도 하지만 또 그 모습도 나니까 나는 그 모습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걸 누군가 바꿔라고 한다면 싫죠. 언짢겠죠. 이것도 나인데. 왜 나 안 그렇지만 사랑해주지? 나도 이걸 바꾸고 싶긴 해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이 사람을 기회 삼아 이 참에 요거 한번 바꿔보자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랬으면 좋았을 나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의 이 단점까지도 좋아해준다면 좋겠다 일 수도 있고 단점까지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는 아니고 그냥 그거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너는 이렇구나. 너는 이렇구나. 나는 이렇다. 그냥 인정해주는 거. 뭔가 바꾸거나 꾸미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순희 씨는 졸리신가요? 저 아침부터 너무 이런 심오한 약간 피곤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대로예요. 나의 단점이 있고 단점이니까 고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누가 뭐라 한다면 언짢죠. 이것도 나인데.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이참에 이거 한번 고치면 좋지. 인생 뭐 어차피 노력하는 건데 라는 마음이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뭔가 어쨌든 내 어떤 일부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내 그동안 살아온 방식들이 그렇죠. 근데 또 사실 진짜 고치고 싶은 거기도 했고 지금까지야 이대로 살아왔지 이대로 앞으로 이게 이런 모드로 얼마나 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거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맞춰가야 되는 그렇죠. 너무 어렵죠. 정말 내 중요한 부분만 건들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그쯤 되면 이것도 몰라요. 이게 내 정말 코어한 부분인가도 사실 헷갈려요. 이거 나 타협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치약을 뭐 위에서 짜냐 아래에서 짜냐. 그럴 때는 그냥 너 짜고 싶은 대로 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뭐 이 정도. 치약은 아래서부터 짜. 중간 어디서부터 짜세요? 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시는 아무렇게나 짜는 스타일. 이렇게 잡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잡고. 그쵸. 뭐 초반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쵸. 이게 통통하니까. 저도 그냥 아무렇게나 짜는데 이게 왜 논쟁이 되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깔끔하게 써야 되는 사람들 있어요. 밑에서부터 올려서 짜야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시작서부터? 네, 무조건 이렇게 여기서 짜면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쓰고 그게 그렇게 써야 되는 사람이 나중에 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혼자 쓸 때는 계속 이렇게 써왔는데 누가 가운데 눌러놓은 그러면 이제 아래로 이렇게 쏙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시 아래를 빼놨는데 작업들을 또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둘이 얘기하다가 열받아서 한 명이 쿠팡에서 그 치약 자개를 100개를 주문하는 거죠. 박스로다가 실컷 짜라.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설거지는 모아서 한 번에 먹을 때마다 할래.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사소한 것들은 뭐 그 정도는 교정 서로 뭐 타협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식기세척기를 사면 되니까. 네. 결국은 돈으로 금융치료. 돈이 최고죠. 네. 책 갈피. 자 그러면 양 기자의 모순에서 꼽기 힘들지만 그렇죠. 너무 꼽기 힘들지만 좋은 문장을 한번 각자 꼽아보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로맨스정의 책갈피는요? 예, 저는 양장본 기준이고요. 173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인생이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악을 선택하게 만들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모순과 손잡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주리는 정말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주리는 이제 사촌 동생 이모의 딸. 네, 그렇죠. 근데 전 이게 왜 인상 깊었냐면 이때 처음 모순이란 단어가 등장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안 쓰고 자몽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상황들 그 배치되는 행동들로 이제 모순을 표현했다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모순의 봉인이 풀리고 뒤에는 모순 계속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상 깊기도 했고 이런 기꺼이 악을 선택하게 만들고 이런 문장이 저도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버스 뒷문 승차 이거 제가 정말 싫어하는데 너무 피곤한 날은 제가 타협해야 돼요. 예, 어떡하지? 하다가 뒷문 앞에 제가 문이 딱 열려요. 그럼 안 타고 베길 수가 있나? 뭐 이런 악을 선택하는 저의 모습들도 생각이 나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진짜 뒷문 승차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근데 진짜 단 한 걸음도 걷기 힘든 날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 눈앞에 딱 뒷문이 열리는 거예요. 앞문에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진짜 그 5초 동안 엄청 고민했어요. 지금 내가 탈까 말까. 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챈들러의 책갈피입니다. 인간을 보고 배운다는 것은 언제라도 흥미있는 일이었다. 인간만큼 다양한 변주를 허락하는 주제가 또 어디 있으랴.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에 줄이랑 얘기하고 네. 나서 거의 후반부에 네, 안진진의 생각이려나? 네, 맞아요, 그럴 맞아요. 텐데 재밌죠. 진짜 재밌어요. 야, 어떻게 저러냐. 너무 다양해요, 사람이. 진짜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두 개 중 하나죠. 야, 진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라는 문장이 있고, 야, 진짜 어쩜 이렇게 다 다르냐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주로 그 두 개의 문장이 어떤 대척점에 있다라기보다는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은데도 어쩜 이렇게 다 요지경으로 다를까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라기보다는 다 사는 거 다르네요. 다 똑같은 양상인데 그 와중에 이렇게 다르냐? 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가끔 막막함? 음. 진짜 너무 큰 절벽이라든가 벽을 앞에 두는 것 같은 먹먹함도 있고 그럴 때마다 어쩜 이렇게 다르지?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어쩜 이렇게 사소한 게 다 다르지? 사람들은? 세상에 같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하나 없냐? 이런 것들. 그래서 같은 A를 봐도 다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가끔 이제 너무 그래서 이제 사실 좋은 거죠. 재밌는 거죠, 정말로. 그렇죠. 많이 배울 수도 있는 네, 인간만큼 부분이고. 다양한 변주를 허락하는 주제가 또 어디 있으려. 진짜로. 그래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몽님이 인상 깊었던 문장은요? 저는 페이지 296 쪽인데요. 삶의 어떤 교훈도 내 속에서 체험된 후가 아니면 절대 마음으로 들을 수 없다. 뜨거운 줄 알면서도 뜨거운 불 앞으로 다가가는 이 모순 때문에 내 삶은 발전할 것이다 라는 그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해봐야 안다라는 건가요? 불에 데워봐야 뜨거운 줄 안다. 그리고 또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순이라는 키워드가 제 머릿속에 요즘 엄청 있는데 저한테 하는 말 같아가지고 이 문장을 뽑았습니다. 지금 뜨거운 불 앞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중인가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모순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 삶이 더 발전되는 느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모순적인 사람이지만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난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약간은 갓생 살기 하고 있거든요. 안 하던 거 좀 되게 많이 하고 사실 인생 저희 지금 이거 하는 거 다 갓생이에요. 지금 주말 아침에 맞아요. 지금 수진 씨는 새벽 2시에 지금 원고를 보내주시고 나서 새벽 2시에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저 오늘 8시에 일어나서 근데 오늘 안개가 좀 많이 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갈 생각을 하고 좀 일찍 나네 딱 맞게 왔어요. 수진 씨 눈이 지금 거의 8시 20분을 향해 가고 그죠? 있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거의 떨어졌어요. 올려줘야 돼요. 약간 올려주고 왜냐면 어제 주짓수도 했거든요. 어젯밤에 어제 11시 반까지 주짓수를 했거든요. 이제 9시까지 일하고 11시 반까지 주짓수하고 이제 와서 원고 쓰고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저희 엄마가 서랍을 뒤지는 소리를 듣고 7시 반인가 또 깼어요. 그래서 엄마 뭐해 대체? 그랬더니 빵집 포인트 카드가 없어졌어. 그걸 왜 내 방에서 찾아? 오! 소설의 시작이 이 장면이라면 전 이 소설을 읽을 것 같아요. 빵집 포인트 카드를 찾는 안진실의 소설의 첫 엄마. 대사가 빵집 포인트 카드가 없어졌어.
저희 뭐 탈모순이 아닌가. 자, 네, 마지막으로 네. 수진 씨의 어제 2시 넘어서 주무신 수진 씨의 책갈피는요. 저는 94페이지에 항상 주정뱅이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오늘 정신 차리고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진지하게 네. 얘기 시작합니다. 딸에게. 해질녘에는 절대 낯선 길에서 헤매면 안 돼. 그러다 하늘이 저편부터 푸른색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거든.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 안진진, 환한 낮이 가고 어두운 밤이 오는 그 중간 시간에 하늘을 떠도는 쌉싸름한 냄새를 혹시 맡아본 적 있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시간. 주위는 푸른 어둠에 물들고 쌉싸름한 집 냄새는 어디선가 풍겨오고. 그러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돌아오고 싶어지거든. 거기가 어디든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마구 돌아오고 싶어지거든. 나는 끝내 지고 마는 거야. 이런 낭만적인 얘기를 갑자기 맨정신에 네. 하게 됩니다. 왜 인상 깊었나요? 너무나 멋진 문장인 것 같아서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안진진이라는 인물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묘사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고 항상 가족을 부양하려고 애쓰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모순인데 왜 이렇게나 아버지를 좋게만 묘사하게 됐는지도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하는 문장인 것 같았어요. 편속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행동으로 보면은 이런 인간 말종이 또 없는 거죠. 모순이죠. 네. 진짜 모순적인 사람인 거죠. 이 시간대 좋아하세요? 주위는 푸른 어둠에 물들고 쌉싸름한 집 냄새가 어디서 풍겨오는 이 시간대. 흔히들 그거라고 하죠. 네. 개화늑시. 네. 개화늑대의 시간. 저는 그때 집에 가고 있다면 참 좋아하는 시간인 것 그래요? 같아요. 그렇죠. 집에 가고 있다면. 집에 가고 있다면 좋죠. 네. 어디론가 향하는 거 말고는. 네,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참 좋죠. 참 여기 이런 아빠의 모습에서 김장우의 스멜이 강하게 나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상실감을 또 느낀 게 네. 아닌가. 저는 또 그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그 김장우랑 지프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는데 그 지프차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또 안 돼가지고 한여름에 문을 열고 달리는데 그 손나파를 한다고 하거든요. 서로 안 들려가지고 같은 차에 탔는데 데이트를 하러 가는 건데 드라이브 하러 어디로 가세요? 저쪽 문산 임진강 방면 드라이브 뭐라고요? 문산 같은 차 안에서 너무 웃기고 사랑스러운 장면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낭만이 있는. 네, 나영규라면 만들어냈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장면인. 지금이 여름이어야 이걸 여러분들이 낭만으로 안 받아들일 텐데 겨울이라서. 그렇죠. 겨울이면 겨울이면 뭐 벌칙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챈들러 씨는요? 저요? 네, 챈들러입니다. 인생은 요지경 난장이다.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네. 그다음 자몽님의 한 줄 평은요? 인생은 원래 모순 그 자체.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네. 그다음 수진 씨는요? 사는 것처럼 산다는 것.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맨스 정입니다. 2033년에도 베스트셀러일 것이 분명.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었어요. 네. 다음 시즌에는 그것도 해볼까요? 봐요. 그 맨날 이거랑 같이 나란히 놓여 있는 소설이 나는 금지된 나는 소망한다. 금지된 것을. 네. 그 책도 되게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나오실래요? 자연스럽게. 자몽님 오늘 저희랑 녹음하셨는데 네. 자몽님이 저희와 좀 연이 깊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4월에 7월에서 녹음할 때 시즌 1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코멘트를 주셨던 아주 오래된 청취자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A to G를 거의 다 알고 계신 자몽님인데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너무 떨렸어요. 네. 너무 떨려서 제가 생각한 거에 한 10%도 못한 느낌? 정말요? 네. 그리고 다시 녹음해야 되나요?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왜 저렇게 말했지? 조금 더 말을 정리해서 해볼 걸 이런 것도 좀 계속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으로 원래 여러분- 그래요. 진짜 좋아하는 책 잘 얘기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두서가 맞아요. 없어져요. 맞아요. 이것도 모순인 건가? 네. 그러네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자몽님이 걱정했던 녹음 중에 걱정했던 게 읽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정말 애정하는 책. 인생 읽어가지고. 책인가요? 네, 인생 책이요. 딱 한 권 꼽으라면 요거? 네. 로맨스 정도? 저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다른 책 제가 원래 좋아하는 네. 작가들 있잖아요. 그런 게 뭐 있죠. 이기호 있죠. 작가나 뭐 박민규 작가 이런 저는 아무래도 좀 무거운 것보다는 코믹한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서 물론 훌륭한 책입니다. 한 제 인생의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오 정말요. 네, 좀 계속 이렇게 순위가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제 순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는 5권 꼽으라면 이 책 들어갈 것 같아요. 양규자 씨 오늘 기분 좋겠네요. 네. 요즘 뭐 하고 계시죠? 지금 점심 지금? 먹고 있어요. 점심 먹고 계시네요. 네. 자,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책 읽나요? 저희 다음 주에 범유진 작가의 단편집이죠. 아홉수 가위 네. 있습니다. 이 책 뭐 요즘 핫한 트위터에서 핫한 책인데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몽님이 뭐 친구들랑 헤어질 때뭐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는지 저는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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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저희 빠이로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빠이. 빠이.